안녕하세요. 지성호입니다. 지성호의 잡설 시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고 인기도 없으니까 제 생각대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회의적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늘 이제 진보가 왜 실패하는지 왜 사람들은 마음을 못 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좌파, 진보, 민주당 이런 쪽 사람들도 싫어하고 우파들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쟤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제 진심을 담아서 계속 얘기를 해오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바른마음이란 책이 조나선 하이트가 쓴 바른마음을 읽고 2014년도에 서평을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책이라 아마 읽고 서평도 쓰게 된 그때 이제 시사인에서 보면 2014년 행복한 책 읽기라는 책에 이렇게 원고가 소개됐습니다. 진보 왜 지는지 알아야 너무 자극적인 또 제목으로 뽑혔죠. 이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를 무조건 깔보고 막말로 서로에 대한 모욕을 주고받음으로써 말 한마디로 만냥빚을 지는 것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도덕 심리학자인 조나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은 매우 흥미로웠다. 나의 울음과 그들의 울음은 왜 다른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왜 이편저편으로 나뉘는지 설명한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이념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집단적 발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지극히 직관적이고 전략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라고 이렇게 조나선 하이트는 말합니다. 흔히 도덕 감정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나선 하이트는 도덕은 너무나도 감성적이라는 얘기죠. 진보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직관이나 감성을 무시하고 이성과 논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보수주의자들을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진보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가 나옵니다. 진보에 대해서든 보수에 대해서든 제일 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이들은 온건파와 보수파였다는 거예요. 온건파와 보수파가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제일 떨어지는 것은 진보파였고 그 중에서 매우 진보적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특히 정확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상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높여온 꼴이다. 왜 상대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까? 이 책에서는 도덕적 추론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 품행이 올바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품행이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도덕적 추론 능력이 발달하면 사후 정당화하는 기수, 즉 이성의 능력도 더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떤 진보 신문에 진보신문에서 해직된 기자 한 분이 SNS에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문에는, 내가 있던 신문에는, 손석희 같은 사람이, 손석희 같은 역량을 가진 기자가 100명 이상이 있다. 그걸 보고 참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손석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손석희가 모든 사람들보다 다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인정한다면,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언론인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빗대가지고 자기 매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자부심이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자기 그걸 자신의 지금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그 신문사에 저는 훌륭한 기자들이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대중들한테 반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문사에 정말 100명의 손석희가 있는데 그렇게 대중적 영향을 갖지 못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얼마나 그 시스템이 경직돼 있으면 그런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어필하지 못했다. 그게 저는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조중동 때문입니까? 수십 년 동안 조중동이 방해해서 진보 진영의 언론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조선라이트의 분석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능력은 정말 진보가 뛰어납니다. 딱지 붙이고, 너 니네들은 무식해. 배워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거든요. 그 사람들 보수에서 한동안 우리 쪽으로 헤게모니가 넘어왔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어쩌고 했던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을 텐데, 그래서 진보주의자들한테도 그래 니들이 도덕적으로는 낫겠지, 정직하겠지라고 기회를 줘봤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국민들은 마음 줄 곳을 없어지고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진보 진영이 마음을 얻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석 자체가 우선이 돼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 좀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얘는 말입니다. 말처럼 생겼죠.